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과거의 신문을 이렇게 한번 보는 4편입니다, 벌써.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 당시 이제 기사도 읽어드려야 되지만, 현재와 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은데, 아마 한 두세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1월 기사입니다, 참고로. 네. 2016년 1월 기사들입니다. 이백순 주 미얀마 한국 대사는 2016년 이 당시에는 이백순 한국 대사님이셨고요. 한국 회사들의 미얀마 내수 시장 공략의 시사점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뭐 저번에 설명드렸겠지만 미얀마가 뭐 인구가 일단 6천만 명 정도 되니까 내수 시장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죠. 2015년 12월 달에 미얀마 양궁 중심가 세도나 호텔 사거리에 베트남 시행사 HAGL이 한화로 약 5천억을 투자를 해서 대형 쇼핑몰 미얀마 플라자를 오픈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한 20년 전 제가 이제 뭐 미얀마를 오고 다닐 때 그 미얀마 플라자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거든요. 그럼 지나가면서 늘 그 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위치가 너무 제일 노른자 땅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저 땅을 어떤 회사가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뭐 미얀마 정부랑 진행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저조차도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정말 핵심 지역이었는데 그 땅을 결국은 베트남 이제 회사가 미얀마 정부랑 어떤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미얀마 플라자를 오픈을 합니다. 단지 이제 쇼핑몰만 오픈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옆에 이제 호텔하고 뒤에 콘도미니움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또 쇼핑몰이 두 개가 더 올라와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영상에서 그 따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미얀마 플라자에 대해서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뭐, 뭐 앞으로 거기가 이제 아직 프로젝트가 안 끝나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좋은 점하고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들을 뭐 다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기회를 갖고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게 오픈이 되면서 정말 미얀마에 최초로 들어오는 대형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정말 관심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네. 그 붓색통을 이루었다. 네, 맞습니다. 대대적인 오픈 행사를 하자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교통이 마비가 됐다. 이곳에 입점한 한국 브랜드로는 뭐 더 페이스샵, 토니모리 등의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고 정관장, 비타 500, 송월타월, 락앤락 외에도 한식당, 서라벌, K 스노우맨 개점했는데 주말이면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때 뭐 이제 막 개장을 하면서 한국 지금 열거한 회사들이 기업들이 안에 이제 뭐 입점을 했고요. 현재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물론 이 더 페이스샵하고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아직 조금 몇 개 하고 있고요. 정관장은 제가 좀 잘 모르겠고 안 보이고요. 비터 500도 안 보이고 송월타월 있고 락앤락 있고요. 서라볼은 있는데 이 서라볼이 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추 아는데 뭐 그건 당사자들이 더 자세히 아는 거라 제가 괜히 또 뭐 다소 틀린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서라볼은 현재 한국분이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케이 스노우맨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본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한국분이 좀 하는 저기 어묵 김밥집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육안의 식당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재는 중요한 게 그 쇼핑몰의 좋은 위치에 누구나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가지고요. 뭐 글로벌 회사뿐만 아니고
한국 회사 그리고 미얀마 현지 회사도 상당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해서 쇼핑몰에 자리를 얻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좋은 자리요. 네, 좋지 않은 자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는 얻는 게 좀 아직 쉽지는 않다. 근데 그 이유가 원래는 이제 콘도에 있는 상가들이 예전에는 조금 다소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 콘도에 있는 상가들이 임대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사실은. 거의 이제 달러 베이스로 받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쇼핑몰이 오히려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이라서 쇼핑몰로 더 들어가는 선호하는 상가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문제가 제가 예전에 쇼핑몰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쇼핑몰이 요즘 저녁 7시만 되면 한산해지고 사람들이 잘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쇼핑몰에도 일부 들어가는데 이제 메인 도로, 중심 도로에 집중적으로 또 이제 상가들이 많이 들어가요. 글로벌 브랜드나 이제 미얀마 유명 브랜드들이요. 그래서 도로 옆에 상가들이 요즘은 아주 핵심 중심 지역 상가를 얻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쇼핑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입점하기 어려운 데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레헤란이나 뭐 미니공 특정 이제 그 현지인들이 막 많이 몰려 사는 그런 중심 메인 도로 옆에 상가가 가장 자리 얻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이 쇼핑몰, 그 다음에 콘도 상가입니다. 네, 현재 순서는요. 미얀마 중산층 수준이 상당하다며 비타 500의 경우 병당 700자 약 600원. 이 당시는 환율이 이랬습니다. 네. 700자시 600원이었고 현재는 600원이면은 한 1,500자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됐어요. 현지 음료보다 200자 정도 더 비싸지만 첫 수입 물량은 이미 동이 났다고 함. 1인당 GDP가 낮지만 부쩍 늘어나는 중산층을 겨냥한다면 분명한 기회는 있다.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회사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땅값도 없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양곤 도시는 어,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짝 몇 년 그랬고 사실은 이제 현재는 중산층이 거의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 미얀마는 상류층하고 중산층은 거의 별로 없다. 상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냥 서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미얀마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그걸 나누셔야 되세요. 아예 부자면 부자, 서민층이면 서민층, 중산층을 겨냥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미얀마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얀마가 중산층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아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수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한국이 조금 사실 동남아에서 일본하고 더불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중산층이 국가를 떠받치는 구조, 중산층이 되게 이제 타원형 구조로서 그 중간이 상당히 폭이 넓은 거. 물론 이제 그게 요즘은 조금 이제 희석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게 모든 것들이 어떤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동남아를 보면 이게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땅값 올라가고 뭐 토지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뭐 한다고 해도 월급이 사실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베트남 지금 뭐 제가 뭐 베트남 전문가는 아니지만 월급이 100만 원은 아닐 것 같거든요. 뭐 100만 원이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뭐 대졸 졸업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미얀마도 그렇거든요. 미얀마도 근데 문제가 교육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육 수준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준이 지금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오래 할수록 월급이 원래 팍팍팍 올라가고 초임도 세야 되는데
그게 당분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산층을 우리가 쉽게 그냥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중산층이 늘어나겠다는 거는 오판인 것 같고, 그 교육 수준하고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미얀마 현지 회사의 성장 여부, 그런 것들 잘 파악을 미리 해서 중산층이 하고 늘어나겠다라고 판단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 플라자를 나와 양곤 거리를 둘러보니까 한국 브랜드 바람이 피부로 느껴진다. 근데 기사니까 되게 뭐 멋있게 썼습니다. 네. 롯데리아는 현지화에 이미 성공해서 벌써 9호점을 냈고, 육안의 닭갈비, 한국 빙수업체, 뭐 스노우팩토리, 불고기 브라더스 식당도 2호, 3호점을 내는 등 사세를 확장하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너무 많을 것 같고, 별도로 제가 그 식당을 어느 위치에 자리를 내야 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주의할 거,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어떤 차이점, 그런 건 제가 별도로 영상이 아마 길기 때문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금융업도 미얀마 내수시장 진출을 줄기차게 진행을 한다. 2014년만 해도 한국계 은행들이 미얀마에 들어와서 연락사무소만 차리고 이제 은행 영업 인가를 받는 데 힘을 쏟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은행, BNK 캐피탈 등 일부 업체의 경우 마이크로 파이낸스 라이센스를 받고 고객을 늘린 후에 추후 은행업 진출로 전략을 수정해 재미를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미얀마에 상당히 많은 한국 금융업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은행들도 많이 진출을 했고,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특히 많이 진출을 했고, 라이센스도 많이 받고, 영업 허가를 받고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만 이번에 간단히 설명을 하고, 현재 어려움이나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은 따로 이것도 별도로 영상을 만들게요.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이것도. 역사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얀마 은행 라이센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에 미얀마 진출을 허가해서 6개국 9개 은행에 대해서 1차 예비인가를 승인했고, 2015년에 본인가를 내줬습니다. 이때 1차 예비인가 및 본인가에는 한국은행이 없었어요. 라이센스 받은 곳들이요. 근데 이제 2016년에 2차 인가를 진행을 했을 때 국내 은행으로서 처음에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승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 지점을 설립해 운영 중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미얀마 플라자에 지점을 오픈을 했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먼 옛날 얘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 90년도 전에 그때도 한국은행들이 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미국 제재나 이런 걸로 통해서 결국은 외국계 은행이나 한국은행이 결국은 기다리다 하다가 철수를 다 했죠. 그 이번에 이제 2014년도에 들어와서 외국계 은행이 다시 들어와서 1차 승인을 받았고, 한국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2차 인가를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늦어졌던 이유가 미얀마에서도 은행 영업 허가를 안 주고 싶었던 것보다도 미국의 제재가 1차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미얀마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잖아요. 은행이 라이센스를 받고 영업 허가를 하려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인프라가 그게 잘 갖춰되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어느 정도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고 2016년도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 5월 달에 3차 은행업 예비인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한국 회사가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이 세 군데가 받았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 받았습니다. 이번 3차 은행업 예비인가는 2016년
2차 인가 이후에 4년 만에 진행이 됐고, 좀 다른 거는 1, 2차 때는 소매금융은 허가를 안 했었어요. 근데 3차 때는 소매금융의 문을 외국계 은행들이 열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1, 2차 때는 그냥 단순히 외국 은행들한테 지점 면허를 취득해서 도매금융만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인가 때 2020년 5월 달에는 지점 면허와 함께 법인 면허도 발급받았고, 법인 면허를 받은 외국 은행들은 2021년 1월부터 도매금융뿐 아니라 소매금융 영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2020년, 2021년 얘기니까 현재는 좀 많이 다르죠. 그것도 제가 일단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뭐 현재와 비교하면 뭐 아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저기에 4편에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은행에 대한 얘기인데, 은행 라이센스를 받은 곳이 총 4군데잖아요. 그러면 신한, 산업, 기업, 국민은행인데, 이 은행들이 미얀마의 라이센스를 받고 어떤 이제 뭐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떤 은행업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미얀마에서 어떤 사업을 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일단 산업은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밝힌 거는 개발 금융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을 계획했다. 중요한 거는 다양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경험을 살려서 미얀마 PF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발전소, 도로, 산업단지, 신도시, 항구개발 등에서 한국 업체 등이 진행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얘기지만 나중에 미얀마에 다시 좋은 소식이 와서 이런 이제 발전소, 도로, 산업단지, 신도시, 항구 쪽에 어떤 일하게 되는 항구 업체들은 산업은행하고 긴밀하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인가에서 면허를 받은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및 소배 금융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의 정체성을 미얀마에서 유지할 것.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고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미얀마 정부와 은행에 공유하며 미얀마에서 금융 한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은행 말 그대로 기업 관련된 은행이잖아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향후 나중에 미얀마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기업은행하고 또 긴밀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인가에서 면허를 받은 국민은행은 2017년도에 KB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설립하고 소액 대출 금융 사업을 하며 미얀마의 주택금융 노하우를 공유를 해왔습니다. 국민은행은 미얀마 건설부, 노동부, 양곤 주정부와 협조해 서민과 중산층 대상의 주택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뭐 지금 이제 한 거는 2020년도에 이제 5월달 기사니까요. 현재는 좀 사실 은행들의 활동 범위가 되게 제한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정치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미얀마에 좋은 소식이 왔을 때 또 은행들이 다시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넓혀갈 거니까 나중에 이제 미얀마에 어떤 사업을 하실 분들이 어떤 은행들하고 긴밀하게 잘 협조를 해서 하시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마 한 1탄, 2탄 정도 더 하면 이제 과거 기사를 어느 정도
네, 보는 선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요. 네, 또 조만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